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만큼 커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배터리, 2차전지. 그런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나 종목도 모르겠다, 뭘 알아야 투자를 하지, 이런 분들은 오늘 집중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누구보다도 시원시원하게 알려줄 배터리 아저씨. 이렇게 하니까 맛이 안 나네. 배터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맛이 납니다. 배터리 아저씨. 2차 전지 전도사 금양 박순혁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배터리 아저씨. 예, 별명 마음에 듭니다. 이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왜 나온 겁니까? 요 별명은 이제 그 서울경제TV의 그 서정덕 앵커님이 예,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좀 이제 좀 친근하게 좀 들리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러네요. 예. 그럼 별명에 걸맞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뭐 눈여겨봐야 할 그야말로 2차 전지 종목,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8개 회사?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최근에 좀 주식 입문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팡이라고 불리는, 이제 뭐, 혹은 뭐, 마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 한데, 미국에서 이제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일컬어서 이제 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보면은 시대가 바뀌면은 한 10년 주기로 해서 이제 그 시대의 성장을 이제 주도하는 산업들이 있는데, 그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2010년도에는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여서 그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은 2차 전지, 특히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좀 그 가장 이제 좀 성장하는 산업이 될 텐데, 그 성장하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심장에 해당하는 배터리, 그 2차 전지 관련 산업이 대한민국이 가장 이제 경쟁력도 있고 전망도 밝고, 그 핵심되는 회사가 이제 8종목이 있는데, 배터리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그 음극재 쪽에서 이제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렇게 8종목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이 8개 종목을 뭐 확실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8개 종목은 못해도 가로 년 안에, 몇 년 안에 몇 배 간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4년 안에 10배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3, 4년 안에 10배가? 예. 이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꿈의 숫자가 10배건데, 그렇습니다. 예. 3년 안에 10배를 그냥 바로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내가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된 건데, 동업자가 됐는데, 이 동업해서 돈을 맡겼는데 얘가 이제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3, 4년 동안 열심히 불려갖고 그 돈을 10배로 불리면 그럼 나한테 10배가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10배가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되는데, 그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8개 회사들입니다. 그럼 이걸 사주면 되겠네. 해외 주식 뭐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렇죠. 해외 주식 가 있는 거 지금 당장 다 팔아갖고 갖고 오셔야죠. 아니,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려면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쓴 책이 그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이번에 2월 20일 날 이제 출간될 건데,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벌써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제 그 책을 구입하셔갖고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종목은 그러면은 그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골고루 투자하면 좋습니까? 이 8개 중에서도 옥석이 있습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딱 찍어라. 보고 이제 마음에 들 만한 거, 끌리는 거를 사시면 될 것 같고. 가격대에 맞게 사면 되겠네요. 이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를 이제 그 투자의 판단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꼭 피하셔야 될 게, 콩나물 사시듯이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은 콩나물하고 다릅니다. 예. 콩나물 가격은 이제 100원, 200원 깎으면 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주식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요.
이를테면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예. 삼성전자에 500,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500, 예.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2차 전지만 다 할까요? 삼성전자는 다 파십시오. 예. 삼성전자는 지금 가망성이 없습니다. 예. 2차 전지 쪽으로 모시는 게 낫습니다. 월등하게.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걸 2차 전지에서 그렇습니다. 만회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처음에 성장 산업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가 되면은 성숙 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양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숙 단계에 접어든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산업을 갖고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성숙 산업에서 빠져나와서 성장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성장을 앞으로 나타낼 산업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이고 그 2차 전지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다 한국에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8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를 팔아서 그 종목을 바꿔 타서 3, 4년을 가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그게 더 오르는 거지. 네. 삼성전자 기껏 3, 4년 갖고 가봐야 겨우 뭐 9만 원이나 뭐 1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테슬라도 그렇고 자꾸 지들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좀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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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그렇지만 예, 예. 좀 풀리는 시점이면 중국도 배터리 잘 만들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런 건 어떻게? 중국은 배터리 잘 못 만듭니다. 아, 우리가 훨씬 잘 만듭니까? 우리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박사 수준이면 네. 저기 중국은 한 중학교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기술적 기술 격차가 차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 기준에서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6%, 7% 되고요. 네. 중국은 대략 한 뭐 15%, 16%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신문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중국이 올해도 1등 했다. LG는 이제 BYD하고 2등, 3등을 다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순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애들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거고요. 그 중국을 제외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하고는 경쟁 상대가 아예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하고 겨룰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최고군요. 지구 최고입니다. 예, 지구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사님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삼성하고 별로 안 친하시나 봐요. 그 삼성 예. SDI가 예, 있잖아요. 예. 여기도 잘 나가는데 예. 그 8개 빼셨어요. 그거 왜 빼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주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문이 한 3년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년에서 한 26년까지 이제 일감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수주 받아놓은 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보면 누가 이제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수주가 가장 많은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고요. 네. 2등이 SK 이노베이션 밑에 이제 그 물적 분할돼서 있는 SK 온 3등이 삼성 SDI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라고 이제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고 2등이 삼성 SDI고 3등이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삼성 SDI보다 훨씬 더 이제 수주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 시장에서 평가는 삼성 SDI보다 반 가격 한 40% 가격 밑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사서 3년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에코 프로 BM 말씀하셨잖아요. 예. 에코 프로도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보세요. 둘 다 좋고요. 좋은 회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에코 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예. 그럼 뭐 일단은 이제 좀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으니까 제 포트폴리오를 대충 말씀드리면 제가 그 8종목 중에서는 5개를 갖고 있고요. 그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를 한 30%씩 해서 2종목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주력 포트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 있습니까?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다. 중국은 못 쫓아온다. 그 다음에 34개월 전에 다 수주가 나와 있는 산업이라서 3, 4년 뒤에 10배 올라갈 게 지금 확정돼 있다. 그러니까 믿고 투자를 하면 되고 그걸 끝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셀코 TV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사님 나오는 거 다른 거 본 분들도 그렇고 아, 이제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거 사니까 야 이거 나도 이거 다 사면은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주식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파지티브성 게임입니다. 이 회사가 잘 되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동업자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돈을 계속 벌어오고 이익이 계속 남으면 이익이 계속 커지면 그러면은 여러 명의 주주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러 명이 다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장사를 잘 못해갖고 이제 이익이 계속해서 줄고 매출이 줄어들고 하면은 다 같이 나빠지는 공동 운명체적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갖고 변화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좋아지면 내가 지금 사실은 좀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몇 년 지나면은 그 회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를 모셔놓고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경제 주식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이렇게 이사님처럼 종목을 콕 찍어서 과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잘 못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탁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리스크 있죠. 있으니까 있는데 어차피 방송 나오면은 종목은 물어볼 거고.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구상을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이제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제가 8개를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8개를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그 얘기 듣고 사서 돈 버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번 분들이 이제 기껏 댓글을 내다가 아, 저번에 추천해 주신 거 사가지고 돈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댓글 하나 달 텐데.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나갔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추천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주가는 내가 오른 거는 맞추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못 맞춰서 떨어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사갖고 손해본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너 저기 밤길 조심해라 이런 악플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8종목을 한 번에 통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사실은 하나증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제 고유재산은 저희가 3,500억을 운영했었으니까 2000대 초반에 저도 나름 뭐 이쪽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종목도 여러 개 보고 산업도 업종도 여러 개 다뤄보고 했는데 이 2차 전지 산업만큼 쉽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주식이 실적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 안에 내부 사정이니 뭐니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10배가 좋아지면 주가도 10배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거는 투자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3년 뒤에 주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 달 뒤에 주가하고 이제 3일 뒤에 주가 그다음에 3분 뒤에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3분 뒤에 주가를 맞추기가 제일 쉽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놓고 보면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이익이 늘어나고 성장하는가에 주가는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따라가는 겁니다. 2차 전지가 확실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랄까요? 정부도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도 이게 산업의 쌀이라는데
어차피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갑은 항상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특정 시대에 따라 가지고 성장하는 산업이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전기차 전환 시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맞아 가지고 이제 다들 전기차 쪽으로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면 거기다가 이제 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가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성장 산업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가 이제 그 뭐 미래의 그 내연기관차를 다 대체하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2차 전지를 잘하게 됐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저희가 봐서는 그 구본무 회장님. LG가 앞서갔나요? LG의 구본무 회장님이 영국 출장을 그때 다녀오셔갖고 2차 전지를 이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게 이제 LG의 미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인 것 같다. 이제 LG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삼성이 반도체 하듯이? 예, 삼성이 반도체 하듯이. 예.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해안을 구본무 회장님께서 이제 갖고 계셨던 거고 그게 언제냐면은 1992년입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이제 이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된 거고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야 뭐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도래할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때 기술 개발하고 계속 이제 돈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이제 중단하지 않으면서 계속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딱 이 시점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이제 압도적인 이제 기술력을 갖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리튬입니다. 리튬. 예. 이 리튬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리튬은 많이 좀 부족한 자원이라서 특히 그 휘유 금속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좀 제한된 금속을 보통 휘유 금속이라고 하는데 그 리튬이 좀 대표적인 휘유 금속입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10배, 20배가 올랐는데 앞으로도 저희 현업에서는 그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그 얘기는 즉슨 리튬 강산이나 리튬 염호나 이렇게 이제 리튬 관련된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도 제일 이제 탑 오브 탑, 갑 오브 갑의 위치에 좀 설 수 있을 거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면은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종목을 메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리튬은 근데 해외에서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에 있는 회사, 리튬 회사가 한국에 안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해외에 있는 이제 그 리튬 염호를 소유하고 있으면 될 거잖아요. 그걸 소유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리튬 광산을 사버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모이루토라는 염호를 갖고 있는데 시작을 보면은 2010년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자원 외교할 때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예.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K 배터리 레볼루션을 보시면 되고요. 얘기하려면 기니까요. 미리 다 준비해 놨구나. 지금 보면은 리튬이 하얀 석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호라든지 리튬 광산이 이제 사우디에 있는 유전 같은 이제 그런 건데 포스코의 그 권우준 회장님이 그쪽에 옛날부터 좀 해안을 갖고 계셔갖고 뚝심 있게 좀 연구하고 밀어붙여서 우리가 사우디 유전을 갖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산업, 그러니까 뭐든지요 평생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배터리를 제일 잘한다고 해도 또 막 따라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이동철 회장님이 배터리 사업은 경험 사업이다라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30년 된 거고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양극재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 지금 17년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 17년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거고요. 30년만큼의 이제 격차가 있는 거니까 그 격차 동안에 시간 투입을 해서 막 열심히 해서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에코프로 BM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낮잠을 자고 있지 않을 거니까 또 그만큼 앞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초격차 전략이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따라잡힐 가능성은 우리가 놀지 않는 한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외교적인 노력, 정부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외교적으로 나서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 산업의 현황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하시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주셔야 이게 또 가능한 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국민적 지지와 성원.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가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잘못된 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면 국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권가 증권 얘기하시는 쪽 얘기하는 겁니다. 증권. 예. 지금 이제 그 앵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프로를 많이 좀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진행하고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생소하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의도가 그동안 이제 중국 2차 전지 뭐 ETF 이런 거 파는 데나 지금 골몰해 있어 갖고 제대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나 이제 앞으로의 전망 현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여의도가 심각하게 그 직무태만을 하고 있었다. 여의도 쪽에서 좀 의도적으로 좀 곡해하고 잘못 인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미리 사놓고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나? 오히려 이제 공매도를 쳐놓고 예, 떨어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수주 내용을 미리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늘 선반영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배터리 쪽 그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3년치가 선반영된 건 아닙니까 혹시? 선반영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를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2027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4, 5, 6 3년 이후에 2차 전지의 앞날을 아주 굉장히 밝게 전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업체들도 많을 거고 전기차는 그만큼 더 많아질 거고 여전히 그 시장은 우리가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수주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뭐 오다를 다 받고 그 오다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 갖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오르고 막 이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얘기들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워렌 버핏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위대한 기업을 이제 적정한 가격에 이제 사서 이제 사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요. 위대한 기업입니다.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금방 다 회복하고 다시 이제 샀던 가격보다 2배, 3배, 4배 계속해서 올라요. 주식 사는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증권 방송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 본질은 이제 동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업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이제 뭐 지참금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투자금 비율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사실 좀 부차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은 전기자동차. 근데 이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또 현대 기아차 이런 거 같이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 말씀 또 인용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높고 깊은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격차가 있어서
함부로 다른 애들이 여기 뛰어넘을 수 없는, 전기차에는 그런 해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 뭐 벤츠, BMW, 뭐 아우디 이런 데서 다 만든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빈페스트라고 이제 베트남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가전하는 데잖아요. 이제 거기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유럽의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셀 수 없이 많고요. 중국에만 해도 전기차 회사가 400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 회사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딱 5개만 남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보다는 배터리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요. 폐배터리. 예? 근데 이 배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친환경적인 소재인 것 같지만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화력 발전도 되고 뭐도 되고 하여간 저 배터리만 충전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게 막 쌓일 텐데, 그러면 지금 화석연료처럼, 지구의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 또 이런 지적 때문에 바로 또 수소로 넘어가거나, 뭐 이럴 염려는 없어요. 수소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거는 수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거 남아 있고요. 이제 배터리보다는 수소가 훨씬 어렵습니다. 기술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해결 과제들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싸요.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급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오는 거하고 수소 가격은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생겨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소차가 전기차에 이제 좀 뭐랄까 대체제나 이제 보완제 형태로 같이 이제 공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저희는 한 28년에서 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기차가 이제 좀 무주공산 형태로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쌓이는 이제 그 자원이 쌓이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이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거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금속을 재련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기 전기차가 무늬만 친환경인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돼도 이제 석탄을 떼든지 뭐 석유를 떼든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그 활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수소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똑같은 이제 그 석유를 갖고 이제 내연기관차에 넣어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거 하고, 석유를 가지고 석유 발전을 통해서 발생시킨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운행하는 거 하고를 또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경우에도 전기차로 가는 게 훨씬 석유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긴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차는 사실은 에너지가 좀 뭐랄까 로스가 많아요, 손실이. 그러니까 석유를 떼서 이제 자동차를 그 휘발유를 떼서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얻고자 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실제로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는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열 에너지로 쓸데없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석유를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단에서는 거의 로스가 없고,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는 대략 90%의 효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휘발유를 갖고 내연기관차를 운행했을 때 비해서 전기차로 가게 될 경우에 한 4배 정도 이제 에너지가 석유를 절약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자동차가 에디슨이 만든 전기 자동차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휘발유 자동차가 나오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바로 포대에 휘발유로 간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을 계속 지내다가 지금 다시 전기차가 나왔어요. 언젠가는 또 수소차가 나오는데 그 기간은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고, 수소차하고는 저희가 봐서는 이제 병행할 거라고 봐요. 병행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장점이 있고 수소차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이제 뚜렷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수소차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가벼워요. 조금만 실어도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좀 장점은 이제 이게 충전하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전기차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이제 차 좀 빼달라고 새벽에 막 전화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좀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수소는 이제 대신에 수소보다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전기가 싸요. 가격 측면에서 전기는 확실한 매력이 있거든요.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조금 더 편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뭐 한적하게 이제 교외에서 이제 뭐 전원주택에 살고 그런 경우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하니까 이제 각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갖고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겠다고 지금 수소 종목 찾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소 종목은 딱히 딱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소는 파십시오. 팔아요? 예. 수소는 파십시오. 아직은 아니요. 예,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예,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수소는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배터리는 제가 이제 뭐 국뽕 소리를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뽕이지 않고 다만 이제 객관적일 뿐입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 탑이고요. 수소는 우리가 탑이 아니에요. 이미 있구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소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탑에 위치해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소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한국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 외국 주식을 사셔야 될 이제 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업계 1등을 사야 돼요? 예. 글로벌 넘버원을 사야 되니까 저희가 봐서는 글로벌 넘버원에 가장 좀 근접해 있는 회사는 독일의 보시라는 회사입니다. 보시, 거기 유명한 회사죠. 예,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그게 수소를 해요. 예. 원래 보시가 이제 삼성 SDI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갖고 배터리를 개발했었어요. 하다가 그 보시의 이제 CEO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배터리 사업을 해서는 완성은 할 수 있지만 글로벌 넘버 3에 들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제껴야 되는데 못 제낄 것 같다. 그럴 거면은 아예 이걸 하지 말고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넘버원이 탈 수 있는 걸 찾자 해서 찾은 게 수소 연료전. 수소는 앞서가는군요. 예. K 배터리에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다면. 주식농부 이제 박영옥 대표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훌륭한 기업을 이제 사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그 주기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단기간만 동행하다가 이제 성장이 끝나면 이제 내려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주 짧은 단기라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3, 4년입니다. 그러니까 3, 4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거는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투자의 본질은 이제 동업자가 되는 거고, 동업자 하면은 최소 3, 4년 같이 동업해야 동업자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부정적인 어감을 빼고 보면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권하는 투자 방법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스페큘레이션에 이제 가까운 방법이고요. 회사랑 좀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진짜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하시면 이제 3, 4년 정도 묻어두고 가시면 이제 좋은 거고, 믿을 만한 회사에다가 묻어둬야 되는데 그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8종목.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8개 다시 한 번만. 예. 배터리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쪽에 나노신소재, 자원 쪽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이렇게 8종목입니다. LG 화학이 들어가 있구나. LG 화학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LG 화학에서 간 거니까 맞습니다. LG 화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들어가 있네. 양극재. 양극재 또. LG 화학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태가 LG 화학이니까요. 결국은 경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LG 화학은 3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경험의 축적물이 LG 화학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배터리만 빠져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 있고 나머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각종 기술들이 LG화학에 다 있어요. 그래서 LG화학도 앞으로 되게 좀 좋을 겁니다. 괜히 팔았네. 그러니까요. 오늘 2차 전지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예. 오늘 박 이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예.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2차 전지인지 이제 감이 좀 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 그리고 투자 노하우까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8개 종목 쏙쏙 와닿았습니다.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